갑니다. 15페이지 봅니다. 요약집 15페이지 우리 납세무 성립식이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예요, 여러분들? 취득하는 때. 그래서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요.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얘도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한 후 뭐 며칠 경과하는 때는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고, 그 다음에 재산세 또 자,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이요.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뭐 수력 발전할 때, 원자력 발전할 때, 뭐 화력 발전하는 때, 지하수 채수하는 때 뭐 이런 건데 이거 생략이고 소방분만 잘 기억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얘네들 보유세 3인방은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 6월 1일. 그래서 다음 중 납세무 성립 시기가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라면 얘네들 골라야 됩니다.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종부세. 얘네들은 과세 기준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줄 안 그셔도 됩니다. 부가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라 납세무 성립 시기도 부가세 꼽사리 낍니다.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사업소분 주민세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 아까 면세점 사업소 연면적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나왔었죠.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 기준을 7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우리가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여러분 다 내는 거 개인분 주민세. 과세 기준이 있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7월 1일. 그래서 주민세 애들하고 요 재산세 3인방, 보유세 3인방하고 납세무 성립식이 다르다는 걸 주의합니다. 과세 기준이긴 한데 주민세는 언제다? 7월 1일이요. 종업원분은 줄 안 거셔도 돼요.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뭡니다, 여러분들? 소득세.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얻은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시고 먹으면 안 되고,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날짜로 하면 언제입니까? 12월 31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1월 1일부터 소득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이제 소득세는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르죠?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0일. 다만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라고 나오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이에요. 그냥 소득세 그러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자,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달의 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뭐 참고입니다. 법인세 참고고요. 자, 여러분들 소득세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얘네들은 다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이라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참고고, 줄 안 거셔도 되고, 상속세도 참고적으로요. 상속세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상속세는 자, 상속 개시되는 때요.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 시작되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산세가 이제 시험에 이게 이제 재작년에 이제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가산세에 관한 것은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문제 출제하기 조금 애매한데 이거. 어떻든 간에 한번 보세요.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가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먼저요, 지방세의 경우에 가산세, 무신고 과서신고 가산세는 보세요. 무신고 과서신고 가산세는 그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신고란 말 들어있죠?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또 일일 0.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일일 0.02% 정도 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 요거는 자 보세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1일을 기억하시고요. 1일마다, 1일 0.02% 정도 되는 납부 가산세 1일마다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경과할 때마다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3% 정도 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 고지서 발부되는 하루만 딱 지나도 3% 정도 되는 것은, 얘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자 적용되는 거니까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이거 무신고 과서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고지서가 발부돼서 3%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그 다음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요, 납세 고지서 발부했는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 정도 되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요거는 자,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1개월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1개월마다 0.66%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1개월마다 1일 0.02%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요거 1일 0.02%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그래서 이렇게 짝져가지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짝져서. 자, 그 다음에 뭐 미음번은 됐고, 자, 요거 그 밖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예외가 또 있지만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놓습니다.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그 신고, 법정 신고 기한에 경과하는 때 1일 0.02% 정도 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정가산세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1일. 그 다음에 3% 고지서가 발부돼서 3%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거죠.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또 월별로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1개월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아셨죠? 짝지어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짝지어서 뭐 눈여겨 봐놓고. 그 다음에 국세의 경우에 다음 페이지 봅니다. 국세의 경우에도 가산세는 보세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 그 신고 기한이 경과한대. 신고란 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1일 0.02%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그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대.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대. 자, 납부 고지서가 발부돼 가지고요 하루만 딱 지나도 3%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 정도 되는 거니까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고요. 요거 이렇게 눈여겨 봐놓습니다. 그 밖에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 납세무 성립한 때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짝지어서 신고,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1일 0.02%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생기고 3%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납부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하루만 딱 지나도 3%니까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 경과하는 때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져서 연결해 두시고,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인지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나왔다. 뉘집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예요.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보세요. 그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죠.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고, 농어촌 특별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식이 다 본세에 따라갑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오면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취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그때 달라요.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라고 나오면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요? 등기 등록하는 때. 자,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종부세 어느 때? 과세 기준인데 언제요? 6월 1일. 자,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자, 지방소득세는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부할 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예,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냐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12월 30일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 소득세, 자, 납부할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부할 물제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수시 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를 요거 자 저를 보셔야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를 사유가
발생한 때 이겁니다. 수시부 가는 때 아니고 수시부 갈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이거. 자, 또 수시부 갈 사유가 발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래도 틀려요. 수시부 가는 때 아니라고요. 수시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 갈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각 세목별로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지 성립식이 시험에 예전에 틈틈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안 나왔지만 올해는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납세무 확정은 독립한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또 지문 한 줄씩 또 납세무 확정이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납세무 확정.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만 떠올리면 돼요. 납세무 확정은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는지 즉 징수 방법을 떠올리면 돼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하느냐.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여러분요 누가 납세무를 확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과세증가 세액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증가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고르라고 물어봐요. 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우리가 지방세와 국세요. 징수 방법만 알면 되는 거지. 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납세무자가. 자, 그래서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시설분,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일 때,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는 원칙 뭐라고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만 고르라고 했는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가지고 어이없이 틀리지 말고요. 잘 보셔야 되고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예요. 양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국세는 잘 모르겠으면 신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하느냐? 과세 주체 또는 과세 관청, 시험 문제에서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과세 주체 또는 과세 관청에서 과세증가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에서 과세증가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나왔다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등등이요. 자동차세나 주민세도 보통 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얘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이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납세자가 그렇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결정한 때 확정되고 또 농어촌 득별세,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득별세는 종부세에 따라서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징수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보통 징수나 부가세 세금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그럴 때 시험 문제에서 하여튼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고르라고 했는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가지고 어이없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17페이지 여러분요. 17페이지 보니까 납세무 소멸인데 자동 확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동 확정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동 확정이란 말은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 이건 어떤 거냐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얘는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있죠. 얘는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러니까 신고나 결정이라는 절차 없이 그래서 법률상 세액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자동 확정되는 주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러면 틀리고 납세무가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인데, 자, 어떤 거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예요. 사업주가 이건 편하게 봅니다.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예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문과 성립하면서 세액이 확정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면서 원천징수할 때 이게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가 생기죠. 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그럴 때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이미 세액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 10만 원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그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계산이에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100만 원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그냥 그대로 세액이 이미 10만 원 확정됩니다. 이 10만 원은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 확정돼요.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이거 세액의 10%니까 그냥 10만 원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걸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자, 그다음에 납세 고의서가 발부되는 경우에로서 3% 또는 1개월마다 0.66% 정도 되는 납부정확산세도 자, 고의서가 발부됐어요.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서 납부기한이 지나면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아까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3% 가산세는 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돼요.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그러니까 100만 원이 체납세액이면 3만 원. 이거 3만 원은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자마자 그냥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그냥 세액이 확정됩니다. 이런 거예요. 1개월마다 0.6%도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그때 이미 세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0.6%. 그래서 이런 거를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인지세 같은 것도 문세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요. 자, 인지세 같은 세금은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이미 문서의 종류에 따라 세액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이미 세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문서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뭐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거는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굳이 나온 적은 없지만 바꾼다 그러면 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그냥 세액이 확정되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한번 그냥 눈여겨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납세의무 소멸입니다. 소멸은 34, 35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출제 가능성은 뭐 낮습니다. 여기 색깔. 자,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우리 소멸 사유요. 소멸 사유. 28회 때 빡시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멸 사유. 세금 어느 때 납부할 의무가 이제 소멸하느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고개를 드시고 후덥지근하네요. 큰일 났네. 자, 목 운동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저귀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 날씨가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오늘처럼 비 오고 후덥지근하고 이러면 이게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데 이게 제가 이 열기 때문에 이 전자실판 열기 때문에 이 앞자리는 굉장히 더워요. 여러분들이 적당하다 그러면 전 더워요. 항상 저희 그걸 염두에 주시고 여러분들이 약간 추운 것 같다 이래야지 저희들이 쾌적해. 그래서 여기 열기 때문에 요 열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것만 항상 감안하고 아셨죠? 저희들한테 맞춰야지 여러분한테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여름에 에어컨 온도는 저희들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하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막 그 말이 혼나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맞추고 약간 지금 덥습니다. 우리 소멸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없어지죠, 여러분들?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가 이제 없어집니다. 납부, 그 다음에 충당이요.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하면 상계 처리되는 만큼 납세의무는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세금 대신 내드린 효자들인데 돈은 받는다고 그랬죠? 대액만 해주는 건데 그럴 때 어떤 지자체로부터 이제 안내문이 온 게 이번에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었는데 이번에 낼 세금에서 30원만큼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 충당되어지는 만큼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자, 그런 걸 말합니다.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의무 소멸하고 부가권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죠. 세금 부과를 취소해 처음 부과했을 때 소급해서의 효력이 샥 없어지고, 제척기간이요.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런 제척기간이 없으면 30년 전, 20년 전에 제가 세금 안 낸 게 있다고, 덜 낸 게 있다고 들먹거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죠?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 완성이요. 그래서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완성에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거고, 소멸사유 5가지하고 아닌 거요. 법인이 합병, 자,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했다고 A법인이 세금 납부하는 거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하겠죠? 법인이 합병 소멸사유 아니고, 부가 철회요. 취소는 소멸사유인데 철회는 소멸사유 아닙니다. 고지서 보내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 거기서 보냈던 것을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기 때문에 철회 소멸사유 아니고, 납세대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결손 처분 같은 거예요. 결손 처분은 절차적인 거긴 한데, 어떤 거냐면 결손 처분은 어느 때냐면 납세자가 무자력, 집행할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압류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아니면 얘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일단 결손 처분하고 넘어갔다가 얘가 다시 나타나거나 집행할 재산이 생기면 세금을 결손 처분 취소하고 지급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결손 처분도 엄밀하게 따지면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소멸사유 5가지하고 아닌 거 3가지 부과합니다.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아닌 거, 자, 법인의 합병, 부과 철회, 납세의 사망, 결손 처분, 소멸사유 아닙니다.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자, 이 제척기간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또 종합문제 대비해서 그냥 한번 우리가 가볍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척기간이요. 34회 때 나왔고, 소멸시효가 35회 나왔는데 제척기간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진행 중에 소멸시효 같은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도가 없어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건데 뭐 중간에 처음부터 멈춰서 다시 시작하고 멈추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자, 그럴 때 국세 제척기간이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예요. 시험에서 요거 종합문제 속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합문제 속에서 한 2번 나오고 그랬는데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독립화 문제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종합문제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사기쳤다 그러면 몇 년? 10년이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아서 사기쳤다 그러면 몇 년?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여기에 거래는 15년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몇 년이요? 요거 무신고는 자 7년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7년간 부과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몇 년이요?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다운계약서 쓰거나 업계약서 써서 신고했다. 몇 년간 몇 년간 부과할 수 있다? 10년. 그래서 뭐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 신고했는데요, 4년 좀 지났으니까 별일 없겠죠 묻는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 10년이요. 10년. 그 다음에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으면 7년. 자, 이런 거 지문에 한 2번 나온 게 이거예요. 지문에 한 2번 나온 것이, 종합부동산세는 사기이타 부정한 방법 아니고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에 사기이타 부정한 방법 아니고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틀려요. 아니고 몇 년? 원칙적으로 5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5년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옳은 지문으로 5년으로, 한 번은 3년으로 해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제가 종합문제 대비해서 나올까봐 이거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 제척기간 어떻게 외웠었냐면, 우리 그동안 어떻게 외웠었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 이렇게였습니다. 10년, 7년, 5년. 자,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요. 또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그냥 소득세는 10년, 7년, 5년인데, 자,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 따라가가지고 얘는 몇 년? 15년, 15년, 10년입니다. 무신고 15년. 자, 그 다음에 또, 사기쳤다 15년. 무신고도 15년. 나머지 10년. 15년, 15년, 10년입니다. 참고적으로 봐놓으시고요. 독립화문제로 안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한 줄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아까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봐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지방세 제척기간을 보시면요. 지방세 제척기간도 종합문제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독립화문제로 이미 나왔고, 자, 지방세 제척기간. 얘도 사기쳤다 그러면 지방세도 취득세 같은 애들이요. 사기쳤다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죠? 자, 그래서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요. 이 무신고는 몇 년입니까, 여러분? 7년입니다. 무신고 7년이에요. 근데 여기 주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신고했는데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A번만 잘 알아두세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는데, 아까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는 하고 다른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 15년, 15년, 10년이고, 이거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부담부 증여도 포함해서요. 부담부 증여도 포함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 자, 이랬을 때,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는데,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는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를 몇 년이라고요? 10년의 제척기한이 적용됩니다. 그냥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몇 년? 7년. 상속이나 증여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몇 년? 10년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되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입니다. 하여튼 뭐라고 나오면서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지방세 무신고 나왔다. 몇 년? 10년입니다.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입니다. 그 밖의 경우, 자, 원칙적으로는 몇 년이냐? 5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 또 나와요. 재산세 종합문제에서 재산세는 사기이타 부정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 재산세는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재산세는 사기이타 부정한 방법 아닐 때 원칙적으로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재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보통징수로만 징수되니까 무신고 7년, 요거 10년 해당 사항이 없고, 재산세 같은 세금은 사기친 거 아닌다면 원칙적으로 몇 년이요? 5년이요. 5년에 제척기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제척기한의 기산점 언제부터 10년, 7년, 5년이냐 그러면 제척기한의 기산이에요. 언제부터 5년, 10년, 7년이냐? 10년, 7년, 5년이냐 그러면, 자,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같은 세금들, 양도세 같은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10년, 7년, 5년이고,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보통징수하는 세목은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무 성립일은 언제예요? 6월 1일.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10년, 7년, 5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험 지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사기이타 부정한 방법 아니고 특례 제척기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X입니다. 제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기친 거 아니고 그럴 때. 자, 그래서 요 신고 납부기한의 제척기한의 기산점을 요거를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 7년, 5년이고, 고유서가 발부되는 세금은 요게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10년 사기치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몇 년? 5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자,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를 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자,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권리자가 당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소멸시효 기간이요, 징수권의 행사준 때로부터 기산점으로 해가지고 이 지방세와 국세 소멸시효 기간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금이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이면 몇 년?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년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징수권. 5천만 원, 지방세 5천만 원 이상은 몇 년? 10년이에요. 시험에 이미 나왔지만 5천만 원이면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5천만 원이면 10년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5년이고 소멸시효 기간이.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달라요. 지방세랑.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그래서 딱 5억이면 몇 년? 10년에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한번 눈여겨봐 하시고 종합문제 대비해서 넘어갑니다. 시효의 중단과 정지인데요. 시효의 중단과 정지인데 이거는 그냥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알아두고 갑니다. 시효의 중단과 정지. 중단 사유 정도 한번 눈여겨보 놓고 갑니다. 우리 중단 사유요, 어떤 거냐면 납세고지요, 세금 대란 액션이 있을 때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세금 대란 액션이 있을 때 소멸시효는 어떻게 하냐? 중단합니다. 중단은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중단은 참고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2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때 중단 사유가 발생한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효가 이전 거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해요. 자, 그래서 새로이 진행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다시 이제 이전 건 없어지고 다시 이제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다시 진행합니다.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요런 게 중단입니다. 중단 사유 한번 눈여겨보시고, 정지는 무슨 기간 동안만 정지하는데 줄 긋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분할 납부 기간, 증수의 기간, 체납소분 유예 기간, 뭐 연부연납 기간, 사행이 취소의 소송을 제기 소송의 진행 중 기간, 뭐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류하는 경우에 국외 체류 기간, 하여튼 무슨 기간 동안 정지하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자, 2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거는 요 정지 기간만 정지합니다. 정지 기간만 정지해. 정지 기간만 정지했다가 다시 또 이어서 3년 진행하면 5년 완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정지입니다. 그 기간만 정지.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 정도 한번 눈여겨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산일이요. 언제부터 5년, 10년이냐 소멸시효 기산일. 이게 작년에는 이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서 이거를 지문해서 이제 이걸 뒤바꿔 가지고 틀리게 해서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작년에 이걸 물어봤었는데 소멸시효 기산일을요.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조세요. 여러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로 납세문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세금들은, 신고에서 확정되는 세금은 법정 보세요. 신고 납부기한에, 법정 신고 납부기한에 다음 날부터 5년 또는 10년입니다. 근데 정부가 결정하거나 경정, 수시부가 결정하는 조세는 자, 그 고지서가 발부되는 거잖아요. 그 고지서에 따른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거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양도소득세를 또는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그럼 요거잖아요. 결정하는 경우인데, 자, 그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기산한다고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그 소멸시효 기산일을, 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데 확정되지만 무신고하거나 그랬을 때는 과세관청에서 뭐 경정하는 경우, 경정하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린 결정한다고 하고,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한 거 고치는 게 경정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해서 과세관청에서 경정하는 경우에 그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이제 보기간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진행한다고 바꿨어요. 법정 신고기한이 아니라 결정 경정했을 때는 어느 때 고지서에 따른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근데 이걸 뒤바꿨어요. 그래서 신고에서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 근데 신고 안 했거나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결정하거나 재산세처럼 그럴 때는, 또 아니면 취득세나 양도세 무신고에서 과세관청에서 경정하거나 그럴 때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아셨죠? 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거. 한번 봐놓고 뭐 또 나오지는 않겠죠. 한번 봐놓고 이렇게. 조세와 채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개를 또 드시고 우리 오늘 뭐 조세와 채권과의 관계 여기까지를 오늘 학습 목표로 했습니다. 원래 학습 목표가 21페이지까지예요. 원래 여기까지만 보고 가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 좀 풀어보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거, 지금까지 또 배운 거 문제 또 풀어봅니다. 핵심 콕 출제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대답 안 했으면 안 풀으려고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자, 좋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 기본법에 의하는 경우에 부동산 세목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매년 7월 1일이다. 예? OX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7월 1일 맞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매년 12월 30일이다. 맞습니다. 소득세는 기간 단위 과세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0일 날짜라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날짜로 12월 30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일 기억하고, 그냥 소득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는 11월 30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 6월 1일이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부세, 보유세, 3인방은 과세 기준인데 언제? 6월 1일. 다 맞네요? 네, 그래서 이거 다 옳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좋습니다. 자, 우리 납세무 확정 방법은 우리가 금방 쭉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그 해당되는 세목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국세에서는 양도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은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결정하는 때, 과세금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해당되는 세목 재산세, 지방세,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기업세. 국세에서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또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됐습니다. 문제 또 풀어봅니다. 핵심 콕 출제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면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목으로만 묶인 것은 종합부동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얘네들 보유세 3인방은 어느 때 확정됩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어느 때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거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고. 자,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목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아니고, 등록면허세 어느 때요? 신고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특정 사무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어느 때? 신고하는 때. 재산세는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어느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니까 원칙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3번 정답이죠? 좋습니다. 자, 3번 정답이었고, 납세무 소멸은 금방 봤습니다. 납부, 충당, 부가 취소, 제적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소멸시효 5가지. 아닌 거, 납세자 사망, 부가 철회, 법인이 합병 어떤 거? 결손 처분까지. 4가지는 소멸시효 아니고요. 이런 것들. 자, 좋습니다. 우리 제적기간과 소멸시효 지금 우리가 쭉 봤습니다.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적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 풀어보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거예요. 지역번호 5천만 원 가산세 지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의 지자체 징수의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5년 아니고 10년. 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작년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막 그랬는데, 자, 압류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압류시 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자, 여러분, 이게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지만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죠.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세 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뭐 한다?
소멸시효 중단합니다. 압류 들어오고 그러면. 맞고요. 디귿번 사기 등의 방법으로 양도세를 포탈한 경우 제적 기간은 5년이다. 사기쳤다 몇 년? 10년. 사기쳤다 10년. 자,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 자, 상속과 증여, 부담보 증여 포함해서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제적 기간은 10년이다. 7년이에요? 아닙니다. 자,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람과 결합해서 지방세 무신고는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맞아요. 어떤 사람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이요. 지방세에서. 그래서 리을보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옳은 것으로 묶인 거 그랬으니까 자, 기억법 맞죠, 여러분들? 아, 틀렸구나. 자, 옳은 것은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니은하고 리을이요. 니은하고 리을.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잘 몰랐거나 틀리신 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첨부된 자료를 통해서, 배부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와 채권과의 관계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재 한번 보시면 1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9페이지. 19페이지 보시니까 요거는 작년에 나왔어요. 35회 시험에서 작년에는 제가 2개 찍었는데, 총론에서 2개 찍었는데 이거 나온다 무조건 그랬는데 나왔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단연간 강의하면서 또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패턴이라든가 분석하면 다양한 분석과 함께 무조건 아니고 분석에다가 저의 촉감을 왠지 올해는 올해는 이거 차례다 이거 나올 것 같다. 저의 감을 촉을 더하면 분석하고 또 촉을 더하면 왠지 올해는 이거 나올 것 같다. 올해는 나온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34회라고 해야 하는데 제가 기출문제 표시 잘못했네. 35회예요. 제가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작년에 35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독립화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은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낮다. 굉장히 낮다. 그래서 막판에는 그냥 막판에는 지금 평상시에는 봐놓고 나중에 막판에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국세지방세 우선권이요. 세금은 담보가 없어도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가서 그 매각한 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거냐는 건데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 없어도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국세 지방세 우선권이죠. 이렇게 세금은 자, 체납소음비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쓰는 비용이고요.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라고 하는데 하여튼 세금이라든가 체납소음비, 강제징수 이런 것들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럴 때 국세와 지방세 징수금액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할 때 얘네들 징수금의 징수 순위를 보면 얘네들 사이 징수 순위 국세 강제징수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를 지원 3등이 가산세. 지방세는 징수 순위 한번 시험에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체납소음비 1등, 2등이 지방세 가산세를 지원 3등이 가산세 순서고요. 이렇게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그러면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자 어떤 게 우선합니까 여러분? 요거 담합교로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달라고 3등이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담합교 조세들 상호간에 우선 담합교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것은 압류한 조세가 납세 담보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X입니다.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X입니다. 압류한 조세가 담보인 조세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담합교고 순서. 그 다음에 지방세, 국세 우선권에 의해 세금보다 또 근데 우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인데 직접경비 우선 그래가지고 직접경비 우선 이건 자 공익비용의 우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학자들이 붙인 제목 공익비용이라는 건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요. 자 어떤 거냐면 법령에서는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해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있죠. 경매 절차에서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이게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가니까 채권자 모두의 공통비용이어서 학자들이 공익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가니까 채권자 모두의 공통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공익비용이라고 하는데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이게 무조건 최고 1등입니다. 자, 원래 여기 보세요. 체납초비나 강제징수비는 체납재산을 압류, 여기 보세요. 체납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통칭하는 이게 넓은 거고, 이거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매각에 소요된 비용이니까, 자, 말하자면 이 체납소비 강제징수 우선한다는 것은 얘는 이걸 매각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잖아요. 체납소비랑 강제징수비는. 그러니까 압류, 운반, 보관 이런 것도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 하여튼 강제집행 절차에서 매각에 소요된 비용이 최고 1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보다도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최고 1등이고 강제집행 절차의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무조건 1등이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목만 아셔도 돼요.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체납소음비가 일반 국세보다 우선하고,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국세에 붙어있는 강제징수비나 이런 것들이 일반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게 우선한다.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의 우선, 그래서요, 법정기일 전에, 우리가 법정기일 그러면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조세 채권과 세금하고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이걸 피담보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 법정기일이에요. 조세 채권과 피담보채권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 이 법정기일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이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요. 도달이 아니라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신고일 이후에, 그럼 법정기일 이후에 이런 말이에요. 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그러면 법정기일 전이란 말이고. 아셨죠? 여기에. 하여튼 법정기일, 신고일이라든가 고지서 발송일 전에 자,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채권은 일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우선 변제됩니다. 다만 얘네들도 체납총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강제징수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 자, 요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지방세의 경우에 또 볼게요. 법정기일 전에, 그러니까 고지서 발송일 전인데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지방세,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제외하고 을 징수하는 경우에 법정기일 전에 등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이 자, 일반 이런 세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자, 일반 취득세나 이런 세금들은 법정기일 전에 이렇게 확정일자를 갖춘 이런 것보다 자, 지방세는 일반적인 지방세는 보세요. 자, 일반적인 취득세나 국세 같으면 양도세 같은 일반 세금들은 법정기일 전에 이렇게 등기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거 얘기고. 그 다음에 근데 예외가 있죠.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 당의 재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당의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라고 하는데 공매 경매에서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그 당의 재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가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또 임차보증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해세가 어떤 거냐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당해세가 어떤 건지.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 시효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요. 취득세 부과세일 때는 아니에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또 종합부동산세. 자,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 또 상속증여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 중에서 얘네들은 당해세로서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얘네들이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자 보세요. 참고적으로 공매나 경매 시에 이게 전세 사기 때문에 나온 건데 경매나 공매 시에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또는 재산세 같은 이 당해세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더 빨라요.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다. 자, 이런 경우에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해서 우리가 설정일자 관계없이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당해세가 상속증여세가 더 우선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럴 때 재산 보증금이 5억인데 만약에 1,000만 원이 당해세다 그러면 원래 당해세 먼저 배분해 줘야 되는데 그 배분될 예정액 당해세 1,000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에 먼저 배분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배분 예정액 한정에서는 주택 임차 보증금을 먼저 배분해 준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A번 같은 것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종부세 같은 이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된 채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나중에 이제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만약에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가등기에 따른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런 것들. 자, 됐습니다. 당해세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오늘 제대로 한번 마지막으로 쭉 이렇게 보지만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소홀히 할 건데 어떻든 간에 한번 보세요. 소액 임차 보증금이요. 우리가 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있잖아요.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그 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은 상가든 주택이든 일반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해요. 취득세나 양도세보다. 자, 근데 강제징수비 또는 체납초미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라든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나 재해보상금, 퇴직금 이런 것들도 일반 국세, 지방세, 취득세나 양도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만약에 월 임금채권이 100만 원이고 월 임금이 100만 원이고 총 임금채권이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은 무조건 일반 세금보다 우선하는데 근데 나머지 임금채권이요. 나머지 70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쭉 줄글 필요 없고요. 그냥 줄글 필요 없고 듣기만 하세요. 나머지 임금채권은 저당권, 질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바로 뒤따라서 우선이고 후순이면 덩달아 뒤따라서 후순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취지만 알고 그냥 지나갑니다. 올해는. 자, 그래서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채권과 보세요. 일반 채권의 관계 보겠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를 봅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보세요. 1등은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또는 체납손비가 1등, 2등이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재해보상금, 퇴직금 이런 게 2순위, 3순위가 당해세.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으니까 일반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국세보다 자 피담보채권이 우선합니다. 또 법정기일 전에 대항력금과 확정일자라고 해서 임차보증금이 일반 세금보다 우선해요. 근데 피담보채권 바로 뒤따라다니는 얘기가 있습니다. 700만 원 나머지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같이 우선입니다.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맨 꼴등이고요.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고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세금이 피담보채권이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임차보증금보다 어떻게 하냐? 우선합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이라든가 임차보증금보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세금이 더 우선합니다. 그리고 피담보채권 바로 뒤따라다니죠. 기타 임금, 나머지 임금채권 바로 뒤따라다니고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맨 꼴등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많이 강조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21페이지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자, 여기 보세요. 어떤 내용을 보냐면, 자, 우리 조세와 채권과의 관계 소개 다 해드렸습니다. 자, 핵심 콕 출제상 문제, 함께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바로. 자, 우리가 이론만 하면 또 재미없고, 지루하고 또 이론만 하면 멍하니 듣고 있다가 또 저기 할 수도 있고, 바로 문제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중간중간 확인해 봐야죠. 또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뭐만 할 수 있어요? 문제만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외우고 저 숙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라 증명된 자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지방세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음에 국세,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도 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뭘 고르라는 얘기예요?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당해세 고르라는 얘기고, 우리 이미 단원별 기출문제집 할 때 문제 풀어드리고 해설도 했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입니까? 네.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잖아요.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자동차세의 부가세일 때가 당해세지, 취득세 부가세면 취득세 따라가는데 취득세는 당해세예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 취득할 때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그래서 자, 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당해세입니까? 예?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아닙니다.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아주 그냥 다소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에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시험에서는 소방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에?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나오면 이게 소방분이에요. 소방분은 누구 친구? 재산세. 건축물, 재산 보유할 때, 선박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보유세 3인방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당해세인 거 고르라고 했는데 두 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좋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당해세 무조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부족해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묵묵히 이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훗날에 여러분 좋아서 웃고 기뻐하는 날이 꼭 올 거고요. 흰눈이 내린 저희 동네 요새 가로수에 이팝나무가 그냥 흰눈이 내린 것처럼 그냥 쫙 펴있는데, 흰눈이 내린 올해 이팝나무에는 늦봄의 추억이 소담하게 쌓여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잠깐만요. 하여튼 우리 또 핵심 유학집 과정 중간에 또 왔다 갔다 이게 들락거리고 그러지 않고 이번에 그냥 이론 제대로 한번 이렇게 압축하고 끝까지 잘 수강해서 열심히 한번 해내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